자, 오늘의 플립드 클래스룸 학습은 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전 시간에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해서 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는데, 주어진 띠 그래프에 나타내는 뜻을,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는지를 찾아내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. 생각열기 소중한 숲의 일부가 산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. 산불과 관련된 띠 그래프에 대해 알아봅시다. 네,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잘 가꾼 살림이 순간의 부주의, 누군가에 의한 담뱃재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한꺼번에 재가 돼버릴 수가 있겠죠. 순식간에.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. 등산할 때는 꼭 이런 화재 도구들은 가져가면 안 될 거예요. 활동 1번. 자, 어느 해 산불이 일어난 원인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. 이 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시오. 산불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입산자의 부주의가 48%, 논두렁, 논밭두렁 소각이 24%, 그리고 쓰레기 소각하다가 불이 난 게 14%, 성묘객, 이런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찾아가서 담배 피면서 뭐 이렇게 불이 옮겨붙은, 아니면 향 피우다가 옮겨붙은 그런 산불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기타가 6%로 되어 있네요. 자, 띠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죠.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입산자 부주의. 입산자 부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산불의 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산불의 원인은 바로 요거 해당되겠죠. 그러면은 입산자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. 소각 쓰레기에 의한 산불은 전체의 몇 %입니까? 전체 100% 중에 쓰레기 소각에 해당되는 것은 14%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.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의 몇 배입니까? 입산자 부주의는 48%였고 논두렁, 밭두렁 소각은 24%였어요. 그럼 대략 퍼센트 비율로만 따져도 2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48은 24의 2배니까요. 다음, 성묘객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4건이라면 이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몇 건입니까? 즉, 성묘객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8%였죠? 8%가 4건이라고 할 때, 자, 그러면은 이에 발생한 모두 몇 건이겠습니까? 라는 거죠. 자, 산불이 모두 몇 건이냐, 즉 기준량을 물어보는 거예요. 자, 기준량을 모른다고 그랬죠. 전체 사건을 모를 때 네모로 놓고, 자, 성묘객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4건이라고 했습니다. 요걸 백분율로 고쳤더니 퍼센트가 8%가 나왔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네모분의 4 곱하기 100은 400이죠. 400은 8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나눠서 8 나오는 400이. 자, 거꾸로 8을 곱해서 400이 되는 수는 얼마일까요? 네, 50이 되겠죠. 50 곱하기 8은 58에 40해서 400. 즉, 전체 기준이 되는 사건의 수는 50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50건에 4건이 돼야지 8%에 해당된다는 거죠. 위 그래프를 보고 산불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시오. 입산자 부주의가 많으니까 입산할 때, 입산 시 화재 도구, 화재를 일으키는 도구는 금지해야 되겠죠. 또 산불이 안 나도록 하려면 산불 예방 캠페인도 벌려야 되겠고요. 그리고 논밭두렁, 봄이 오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논밭을 태우는 예전에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, 그런 논밭두렁 소각, 불태우는 걸 소각이라고 합니다. 소각을 조금 주의스럽게 또는 금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쓰레기 소각할 때도 주의해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띠 그래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이나 관계,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을 띠 그래프 해석하기라고 합니다.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어느 것이 가장 큰 원인인지 좀
잘 찾는 거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. 네. 실제로 퍼센트는 주어졌는데 몇 건인지 하나를 주어졌을 때 전체를 구한다거나 전체가 몇 건일 때 8%면 그거에 해당되는 건수는 몇 건인가 이렇게 좀 거꾸로 푸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크게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.